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AI, 자,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여러분들이 1학년들이라서 자, 빅데이터라는 것도 생소할 텐데 사실 인공지능의 개념은 더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오늘 살펴보실 건 자,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의 용어가 합쳐져 있죠. 자, artificial, 자, 인공적인, 자,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우리가 인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플러스 지능이죠. 지능, 인텔리전스, 뭔가 지적인 어떤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지능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자, 사람 닮은 무언가를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그 사람 닮은이라는 의미에서 자, 사람은 지적인 생물체죠. 자, 지구상에 어찌 보면 언어도 사용하는 유일한 지적인 생물체죠. 그래서 이 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생활에 등장합니다. 자,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자면 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일까요? 하드웨어일까요? 자, 소프트웨어일까요? 아니면 하드웨어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미리 드리자면 자,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드웨어도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소프트웨어에도 탑재될 수 있고 하드웨어에도 탑재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이 있어서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때 배우겠습니다만 CNN,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런 기술들을 의미하죠. 이런 건 기술입니다. 테크닉입니다. 테크니컬입니다. 또 다른 걸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는 NLP, 자,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하는 자, 지금 여러분들 챗 GPT 많이 쓰시죠? 자, 결국은 우리가 인간하고 이 컴퓨터 또는 AI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NLP라고 하는 기술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자,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결국 하나의 테크니컬한 기술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소프트웨어에도 탑재할 수 있고 하드웨어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나 우리가 AI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컴퓨팅 기기입니다. 자, 이 컴퓨팅 기기, 즉 하드웨어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설명을 쭉 드릴 텐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거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걸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하드웨어죠.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GPU가 굉장히 비싸졌다. 그래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주식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바로 이 GPU 또는 뭐 CPU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하나의 장치죠. 자, 이와 같은 컴퓨팅 기기는 이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컴퓨팅 기기의 발전에 대해서 그 상호 역학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마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후반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 외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느냐입니다. 자, 제가 첫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mathematics, 수학도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면 응용 수학과에서는 인공지능을 수학으로 생각합니다. mathematics로. 자, 그러나 자, 수학만이 꼭 인공지능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리즘,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 때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연산, 계산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것들은 수학 외에도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인공지능이 응용되는 분야를 살펴보시면 자, 저는 사실 질병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도 응용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금융, 은행에서도 사용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스포츠에서도 사용됩니다. 자, 요즘은 기사도 스포츠 기사도 인공지능이 작성하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전문가는 취업에 대한 길이 넓죠. 그쵸? 만약 수학만이 인공지능이라면 취업의 길이 좁을 거예요. 그러나 의학, 금융, 스포츠 그 외에도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까지.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인공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속 내용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뭘 만들까예요. 자, 여러분들은 뭘 만들고 싶으세요? 자, 인공지능으로 당신은 무엇을 만들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요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서 매스매틱스, 수학 같은 걸 배우실 수도 있고 코딩, 프로그래밍을 배우시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1학년인 이 수업에서는 코딩 수업도 아니고요. 이건 매스매틱스 수학 수업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자, 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해해서 앞으로 어떤 전문가가 될 거냐, 어떤 산업 분야에 응용하게 될 거냐 이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주는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2주차에는 컴퓨팅 사고와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이론 수업이 될 거예요. 네, 앞으로 남은 30분 동안 이론 수업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듣고 계시네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암기하는 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녹화한 그 실강 파일을 또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복습도 할 수 있어요. 자, 처음 소개해 드릴 건 제가 앞서 소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지능입니다. 자, 인텔리전스, 지능. 자, 우리는 이 지능이라는 걸 인간들은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 왔어요. 예를 들면 심리학자라든지요, 또는 뭐 교육학자들은 자, 여러분들 IQ 검사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자, 지능이란 게 뭘까라고 벌써 한 200년 전부터 꾸준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능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한번 비유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능이 높다, 지능이 낮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예를 들면 수학을 잘하면 지능이 높은 걸까요? 그러면 뭐 국어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미술이나 음악을 잘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는 지능이 낮은 걸까요? 높은 걸까요? 예, 스포츠 지능으로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자, 지능이란 걸 정의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컴퓨팅 사고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의해야 인간의 지능을 닮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첫 번째는 바로 지능. 자, 인텔리전스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인공지능과 컴퓨팅 기기.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걸 위해서 함께 발달해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도 말씀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응용 분야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인공지능이란 건요, 사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되게 오래된 학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언제 등장했냐면 놀랍게도요 1950년에 등장했습니다. 자, 실제 자, 앨런 튜링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앨런 튜링의 논문에서 나왔어요. 자, 그때 썼던 논문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앨런 튜링의 논문입니다. 자, 이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집에 이제 잠에 막 이날 어느 날 불면증에 걸렸나 봐요.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자스민 차도 먹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그 어떤 엉뚱한 생각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기계는 자, 이때도 머신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2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들이 막 있었죠. 자, 과연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세상의 대단한 발전들은 이런 엉뚱한 생각에서 등장이 되죠. 자, 제가 여기 빨간 줄을 쳐놨는데요. Can machine think? 자, 머신들은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앨런 튜닝은요. 자,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앨런 튜닝은 이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니에요. 쓴 건 아니고 개념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계가 생각을 할 줄 알면 정말 세상이 편할 텐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가 알아서 막 청소도 해주고 하면 뭐 마차가 있으면 마차가 기계가 예를 들면 차가 알아서 막 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구현이 됐죠. 자율주행이라든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놀라운 생각이 발전하면서 56년도에 이 지금 앨런 튜닝이라는 사람의 이 개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위 추종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추종자. 자, 추종자. 팬이죠, 팬. 자, 팬이 나타납니다. 이때 팬은 적었어요. 자, 학문이라 얘기하기는 좀 적었는데 1956년 되게 오래전입니다, 여러분들. 1956년이면 언제냐면 여러분들 2차 대전 아시나요? 2차 대전? 자, 2차 대전에서 막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독일하고 막 싸웠지 않습니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자, 다트머스라는 곳에서, 자, 다트머스는 미국이죠. 자, 미국의 다트머스에, 자, 이 괴짜, 아주 괴짜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자,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분의 학자가 모이게 됩니다. 자, 이 10분의 학자가 처음에 모여서, 자, 사실 다트머스 회의, 컨퍼런스라고 하기엔 좀 컨퍼런스는 이제 학술 단체 회의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소모임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동아리 같은 겁니다. 10명의 컴퓨터를 좋아하는 동아리 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를 모임을 이름을 좀 멋있게 지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름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우리 그냥 모임이라고 하면 뭐 동호회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다트머스 회의라고 하자, 이거를. 그래서 우리 지들끼리 모여서 다트머스 모였는데 그거를 다트머스 컨퍼런스라고 얘기합니다.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어때요? 다 얼굴들이 지금 꼬장꼬장하죠. 대체로 이렇게 꼬장꼬장하신 분들은 대가들이 많습니다. 빅가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여기 리더가 누굴 것 같아요? 리더가 여러분들이 찍으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회의에 참여했다면 누구를 회장으로 뽑고 싶습니까? 자, 놀랍게도 회장은 바로 이 존 메카시. 예, 이 사람이었습니다. 존 메카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리더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를 잘 만나야 됩니다. 동아리도 동아리 회장이 좋아야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존 메카시가, 자, 지금 요 옆에 보이시죠? 1956년도에 썼던 컴퓨터입니다. 보이세요? 조금 제가 확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1956년도에 썼던 컴퓨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자, 놀랍게도 아날로그 시계도 있죠. 자,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앞에 이게 뭐냐면요, 체스입니다. 체스. 장기 아시죠? 서양 체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존 메카시가, 이게 사실 좀 자연스러운 사진 아니죠. 보세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분 지금 눈빛 한번 보세요. 동공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진은 아닌 겁니다. 연출된 사진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연출은 어떤 연출이냐? 자,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체스를 둬서, 만약에, 자,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떠요. 자, 이 기보라고 그러죠. 이 기보를 학습시키면, 예, 지금 실제로 나중에 이런 일들이 2016년도에 그 알파고 때 우리가 있었죠. 실제로 바둑을. 자, 어쨌든 간에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할 때 있었죠. 어쨌든 이 사람이 존 메카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실제 모습이죠. 다트머스 회의에. 실제로는 어떤 뭐 공간도 없이 그 중에 이제 주요 멤버들인데요. 한 6명에서 모여서 그냥 밥 먹고 수다 떨고, 예, 그렇게 뭐 얘기도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다트머스 회의인데, 옆에 보시면 이제 재미난 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제안서를 내게 됩니다. 자, 프로포절이라고 하죠. 제안서.
자,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 Summer Research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6명이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커피 마시면서 자기 생각을 공유한 거죠. 자, 이때 1955년입니다. 자그마치. 이때 보시면 재미난 게 뭐라는 표현이 써 있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Summer Research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1955년에 적어도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오래된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955년에 벌써 이 용어가 사용이 됐을 정도로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밑에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좀 옮겨 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초창기에 이제 매뉴얼인데요.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썼던 프로그래밍이에요. 자, 리스프이라고 해서 LISP라고 하는, 자, 지금은 여러분들 AI를 위해서 많이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때 배우시는 게 파이썬이라든지 R 랭귀지잖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자바라든지 HTML 같은 건 웹을 위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자바를 배우는 이유는 애드온, 즉 하드웨어에 인공지능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바를 배우기도 하거든요. C 언어나. 왜냐하면 오래된 언어긴 한데 그 하드웨어에는 오래된 언어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긴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랭귀지를 배우는데, 자,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 초창기에 벌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했죠, 이분들이. 자, 조금 자,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던 결론은, 자, 이 다트머스 회의 정도는 알아두세요. 1956년도에 벌써 이런 회의들을 괴짜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좋은 친구들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교수님, 그런데 저는 AI라는 용어는 최근에 들었지 그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AI라는 용어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대중화된 건 2016년의 일이죠.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세돌 바둑기사 선생님이죠. 구단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대결이 있었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구글의 알파고가 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뭐 지금 봐도 알파고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강화 학습이라고 해서 놀라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인포스 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수업들을 통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학과는 컴퓨터 공학과랑 좀 다른 거는 뭐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왜 여러분들 21세기에 들어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언제 등장했을까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2010년이요, 뭐 2015년이요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1950년대부터 있었잖아요. 1955년에 지금 등장한 용어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즉 학문이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컴퓨터 공학도 그때부터 있었고 인공지능도 그때부터 있었는데 왜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 학과들은 생겼고 왜 여러분들은 최근에 들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다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이 학문이, 이 필드가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구성되는 데까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발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 어떻습니까? 사고 싶지 않죠. 자, 비트코인 살 때는 언제 사야 돼요? 요때 사야죠, 요때. 요때 사야 오르잖아요. 요때 사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떡락하는 거죠, 이렇게.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위기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오늘날 등장하기까지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2번의 떡락, 즉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요 시점은 어떻습니까? 기회의 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갈지 주식처럼 이게 갑자기 또 위기가 와서 떨어질지 사실 알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IBM, 구글, 애플 이런 데서 투자하는 거 보면 앞으로 AI 시대는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사실은 단순한 신드롬, 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2주차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주에 3주차에 그러나 뭐 간단히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앨런 튜닝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 엉뚱한 논문 도대체 기계들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엉뚱한 생각에서 등장해서 존 메카시라는 아까 요 분 있죠. 요 리더인데요. 이 사람이 다트머스 회의를 만들어서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기대가 막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을 간단히만 드릴게요. 오늘 시간에서는 갑자기 쭉 위기가 찾아와요. 떡락했습니다. 왜? 당시에 계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알고리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이 알고리즘은 대체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수학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 미분, 적분, 특히 이제 미분이 들어가는데 뭐 미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미분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학 기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 이런 거 넣지 말고요. 자, 어떤 현상이 하나 있을 때 이 현상에 관계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미분인데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저녁에 설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제 저녁에 설사를 했으면 제가 뭔가 잘못 먹어서 설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y가 설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x가 한 3개쯤 있는데 자, x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우유를 2잔 먹고요. 예를 들면 어제 또 빵을 3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초콜릿을 5개를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자, 이런 수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게 제 수학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설사라는 요 확률, 자, 제가 어제 설사를 걸렸다 이 확률이 있어서 우유가 2잔이 아니라 3잔으로 늘어나면 설사의 확률이 얼마큼 변화하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미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원인을 찾을 수 있죠. 제가 빵을 4개로 올려봤을 때 설사의 위험 확률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초콜릿을 5개에서 6개로 바꿨는데 설사에 대한 위험 확률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우유를 2잔에서 3잔으로 늘려봤더니 갑자기 설사 확률이 2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범위는 우유잖아요. 자, 이런 걸 계산하는 걸 우리가 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계산하는데 그거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지금 저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에서 어떤 무언가를 해결하는 Y, 자, 이 Y는 이제 저처럼 의료 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면 질병일 수도 있죠. 그러면 질병의 원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X가 엄청 많은 거예요. X1, X2 뭐,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게 되게 많은 겁니다. 뭐 흡연, 음주, 뭐 하다못해 미세먼지까지. 이걸 계산하려면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 당시에는 계산기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떨어져요. 자, 결국은 이런 하나의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걸. 자, 자동화된 함수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게 더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인기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설명드릴 바로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AI가 갑자기 또 봄이 옵니다. 봄이 와요. 자, 벚꽃이 핍니다, 이제. 그래서 주가가 확 올라갑니다. 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자, 전문가 시스템. 이게 뭔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갑자기 신경망이라고 하는 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이 생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것도 제가 친절하게 다음 시간에 설명을 잘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놀라운 기술은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 영역을 이 부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막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떡락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사시면 안 돼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예,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때 샀는데 산 게 아니라 이때 쭉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1차 위기 때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하드웨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1960년대 컴퓨터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랑 비교가 안 되죠. 그쵸? 자, 근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신경망이 등장한 거는 신경망 중에서도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CNN. 자, 이거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하고 조슈아라고 하는 그의 제자인 박사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이에요. 특히 조슈아라는 사람은 정말 천재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만든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2000년도 중반 후반에 만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대부분에 쓰이는 딥러닝 계열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이론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왜 거기 다시 말하자면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딥러닝은 기술들은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 기술을 확장한 거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때 먼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떡락했냐? 바로 데이터가 부족해요. 이번에는. 자, 첫 번째 얘기 때는 하드웨어가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재료가 없는 겁니다. 자, 재료, 소스가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AI를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재료,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데이터 없이 코딩만 프로그래밍 한다고 안 돌아가잖아요. 자, 데이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쭉 떨어져요. 자, 이때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베이스라는 기술들은 그냥 당시에 컴퓨터에 저장하는 정도의 기술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3차 발전기, 지금 여러분들 요 시기에 있는데요. 미안한데 조금 비켜주세요. 자, 요 시기에 있는데 보시면 지금 그 사이에 뭐가 발전했냐? 자, 먼저 클라우드가 발전했죠.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쓰시잖아요. 여러분들 원드라이브나 자, 여러분들의 컴퓨터 디스크 하드웨어 안에 있던 저장 공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컴퓨터가 아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확장할 수 있게 만든 게 클라우드 기술이잖아요. 자, 이런 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CPU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사실 우리가 AI를 끌고 갔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는 인텔이었어요. 자, 인텔은 뭐 하는 회사죠? CPU 만드는 회사죠. 자, 처음엔 CPU가 중요했어요. 중앙 처리 장치. 자, 이게 발전하면서 그 전에 못했던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그 CPU들이요. 자, 지금도 인텔 쓰시잖아요. AMD 쓰시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자, 데이터도 이제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오픈 소스라고 하죠. 데이터도 공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U뿐만 아니라 GPU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GPU. 그래서 이게 또 결정적이었어요. GPU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GPU에 옛날에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떼돈 벌고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그래서 GPU 성능이 이제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게 삼박자가 맞으니까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거고 지금 뭐 챗GPT나 트랜스포머 모델들, 전이학습 모델들 데이터도 실제로 이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학습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좀 움직일게요. 좀 이상하죠, 안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거 지능이라는 걸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거는 얻어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define, 정의되느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우리는
자,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로 자, 지적 능력, 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뭐 반려동물 건강학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멍멍이도 다 지적인 생물체고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도 지적인 생물체입니다. 아, 물론 맞아요. 그러나 물론 걔네들도 지능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랭귀지를 쓰는 그런 창의적인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에요. 그 누구도 랭귀지를 쓰진 않죠. 멍멍이나 야옹이는 랭귀지를 쓸 수 없습니다. 자, 이 지적 능력 우리가 정의를 사전적으로 하자면 자, 요거 별표 쳐고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중간고사에 중요합니다. 자, 특정 지식, knowledge라고 합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우리가 획득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자, 한번 인간을 보실게요. 자, 인간이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언어를 배울 때 인간은 어떻게 배우나요? 언어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아마 개수를 세알리자면 1조 개도 넘을 겁니다. 한 10조 개 정도 되겠죠? 단어들을.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배우나요? 말을. 하나씩 단어를 배우나요? 보면서, 학습하면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렇게 안 하죠. 자, 예를 들면 말이라고 볼게요. 홀스. 말에서는 뭐 얼룩말도 있고,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당나귀도 있고, 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되게 많은. 자, 우리는 홀스라고 하는 요 동물을 우리는 인간은 몇 번만 보고도 저렇게 꼬리가 있고 다리가 4개고 늘씬하고 말 갈퀴가 있고 주둥이가 저렇게 나와 있고 잘 달리는 녀석을 우리가 홀스라고 하는구나 라고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 카그니션, 메타인지라고 해요. 최근에 지금 AI 기술들은 이 메타인지를 넣고 있죠. 예, 어쨌든 간에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특정 지식이라는 걸 하나 우리가 날리지를 하나 습득하게 되면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들은 얼룩말, 당나귀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맘모스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낼 수 있죠. 여러분들 맘모스나 공룡을 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룡이나 맘모스는 실존했지 않습니까? 역사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 지식, 바로 메타 카그니션, 지식 때문이에요. 그럼 이 능력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릴라나 유인원보다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적 능력인 거예요. 자,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능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기술이나 뭔가를 창조하는 능력.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력. 다시 얘기하자면, 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똑같이 대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력이 직장 생활하는데 중요한 또 역량, 스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자, 리겐 포이어스타인이 얘기했던 생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지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게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야, 여기서는 adaptation, 적응을 얘기합니다. 즉 적응력. 인간은 종합하자면 인간은요, 보시면 지적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수학을 잘하냐, 국어를 잘하냐, 그게 아니고요. 자, 인간의 지적 능력을 우리가 정의하는 여러 가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knowledge, 이 지식을 가지고 획득하거나 적용할 수 있고요. application,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어떤 특정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응력, 즉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 지금 메타버스 수업에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능이고요. 만약에 머신, 자, 앨런 튜닝이 1950년도에 상상했던 것처럼 만약에 기계가 이와 같이 문제 해결력이 있고 적응력이 있다면, 그리고 특정 지식을 끌고 모아서 이걸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한 게 바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되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 설명은 이제 기본적인 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근데 이 지능이라는 거를
또 여러 학자들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뇌과학자들, 자 뇌과학자들, 예, 사이언티스트, 브레인 사이언티스트들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능이란 게 뭘까?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이 정의가 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이런 거 중요해요. 자 좀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게 사실 이 앞에 내용 있죠. 요 내용을 조금 더 용어를 정리한 게 이 브레인 사이언티스트 뇌과학자들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daptive ability, 적응 능력입니다. 자, 앞에 여기 레인폴스타인이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한 건데요. 자, 적응 능력이 무엇이냐? 상황,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예, 적응하는 데 사용을 한다. 자, 예를 들면 자, 컴퓨터 리소스도 여러분들 컴퓨터 자원도 예를 들면 딥러닝 돌릴 때 예를 들면 요즘 이 딥러닝들은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리소스가 늘어났다 줄어들다 막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적응 능력,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학습 능력, 자,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learning ability, 자 학습 능력, 이걸 지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인간은 우리가 학습 능력이 있죠. 예를 들면 인간은 우리가 지능,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 중요한 거죠. 새로운 인포메이션, 뉴 인포메이션을 습득하고 처리하죠. 이건 인간의 고유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컴퓨터한테도 만약 학습 능력이 있다면, 즉 우리가 매번 그 계산기를 두드려서 뭐 더하기 빼기 기호를 넣어서 수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투입하고 결과를 산출하는 걸 예,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걸 계속 반복한다면 학습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뒤에서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자, 선행 지식, 우리가 purely knowledge, 자, use of purely knowledge, 선행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 이게 바로 지능의 세 번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adaptive ability랑 비슷한데요. 우리는 새로운 상황이라는 게 와요. 지금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수업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자, 이런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purely knowledge, 자, 메타버스라는 게 뭔지 그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왔을 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지금 여기에 적응과 학습을 해서 앞으로 이 수업을 4주차부터 무리 없이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지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약속대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